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계속 좋지 않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는 좀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과는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좀 먼저 점검해 주시죠. 네, 미국 결과적으로는 뭐 다우지수하고 S&P 500 또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헤드라인이 달립니다만 장중 흐름은 불안하기는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아마 미국 증시 개장 초 흐름을 보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셨겠는데 새벽에 이제 마감 지수를 보고 오늘 또 시장에 대한 기대를 좀 품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이 한국 증시에 대한 공격은 뭐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미국 증시 일간 차트 보시면은 다우 지수가 저렇게 나오고 있죠. 조금 캔들 모양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동 평균선 같은 걸 지웠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아래 꼬리가 달리는 데일리 캔들도 지금처럼 좀 이렇게 크리티컬한 시점에 저 아래 꼬리 달리는 것이 그다지 반갑지는 않습니다. 즉 오랜 하락 추세 끝에 아래 꼬리 달리는 것은 망치라고 하지만 또 저렇게 길고도 긴 상승 추세 끝에 과매수 국면에서의 또 아래 꼬리는 또 그 이름 자체가 벌써 좀 달라지잖아요. 교수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선 또 10분 차트도 한번 봐주시죠. 지금 음영 처리한 부분이 어제 다우지수의 흐름입니다. 개장 초 급락을 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반등 시도가 나왔고 꾸준히 고점을 높였어요. 그래서 결국 플러스 상승 마감을 했고 나스닥 보시면은 나스닥은 확실히 다우보다는 조금 더 느낌이 안 좋습니다. 데일리 같은 경우 오른쪽 끝부분에 이렇게 캔들의 흐름, 특히 또 위클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말씀드립니다만 고점과 저점이 같이 올라가는 이 흐름이 그다지 믿음직스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의 주요 종목들 한번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애플이 어제 뭐 나름대로 지수 낙폭을 줄이거나 다우 같은 경우에 플러스 상승에 제법 기여를 했습니다. 애플은 보기 나름인데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패턴을 갖다가 위로 여는 상황이라서 애플은 좀 더 갈 수도 있겠다는 기술적 판단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JP모건 금융주 좀 가나 싶었는데 저런 모습. 뭐 유나이티드 헬스는 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보잉은 또 2%대의 하락. 그래서 다우지수 30개 종목 가운데 오르는 놈과 빠지는 놈이 막 갈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스닥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나스닥 기술주들은 확실히 조금 뭔가 힘이 붙이는데 아마존이 지난번 한번 갭다운 이후에 기운을 못 차리고 있고요. 구글도 최근에 이렇게 한 짱대 음봉 나오면서 한번 충격이 왔나 싶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반등 시도는 나오는데 7월 27일 직전 고점은 회복 못한 상황. 엔비디아 한번 공격 오나 했다가 다시 회복 나왔으나 직전 고점을 다시 열기에는 조금 힘겨워 보이는. 테슬라는 또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또 교통안전국인가요? 거기서 또 조사한다는 재료에 또 결국 700불을 또 지키지 못하는 뭐 등등의 흐름이었고 우리도 뭐 지금 바이오 내지는 백신 관련주가 이렇게 곽광을 받습니다만 모더나 한번 보시죠. 저기 아마 우리 수학개미라고 불리는 우리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돈도 많이 실린 것 같은데 마지막 저 이렇게 일간 차트상에 최근에 고점 찍고 꺾이기 전에 저 랠리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돈이 좀 실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렇게 역보이자가 나왔다는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크게 꺾일 모습은 안 보이는 데다가 장기 추이를 보시자면은 참 저 백신 관련한 제약사들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뭐 이런저런 음모론에 가까운 때로는 걱정 어린 뭐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뭐 세상이 뭐 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주초 흐름이 플러스로 마감됐다는 부분에 너무 고무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느낌이 안 좋습니다. 빅스도 이제 좀 변동성 지수도 좀 튀어오를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언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장중 변동성은 좀 불안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차트 보여주신 대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도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에서 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달러 시세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야 또 우리 시장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러의 움직임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네, 미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나 달러 시세는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다가 특별한 어떤 변곡점을 갖다가 야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10년 국채 수익률 한번 보실까요? 10년 국채 수익률은 그동안 금년 들어서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 상승 랠리의 절반에서 딱 이렇게 추가 하락은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위로 치고 올라갈 힘도 약하죠. 계속해서 위에서 이동평균선들이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지금 이제 현재 1.13, 10년물 기준으로 1.13% 아래로는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고 또 1.47 이런 레벨을 갖다가 또 올라서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조금 갇혀드는 양상이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인덱스를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로 보시면은 저렇게 89 초반대에 2번 정도 막히면서 지지선이 확실하게 형성됐고요. 그리고 93은 아직까지는 돌파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 또 저항 구간입니다. 요 안에서 지금 이 다음 방향성을 모색 중인 그런 금리와 달러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증시가 움직이면서 얘들도 같이 이렇게 미국 증시 말이죠.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머지않아 보입니다. 조금 저 느낌상으로는 미국 시장도 이번 주 아니면 하다못해 잭슨홀 미팅이 있는 8월 말 마지막 주간까지 결국 한 번은 어디론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따지자면 그거죠. 제 일감은 내가 큰 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방으로 당겨서 더 먹을 게 있겠느냐. 한번 밀었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게 수익률 차원에서 낫겠는가. 지금은 미국이나 우리 한국 증시는 할 것 없이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복잡다단하게 엮여져 가고 있는 국제 정세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그리고 가리워져 있는 여러 가지 빚의 문제나 온갖 그동안 십수년 동안 쌓여온 부조리한 것들에 대한 깊은 분석은 배제한 채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8월 말 잭슨홀 미팅까지 지금 미국 시장도 좀 불안한 모습 보여줄 수 있겠다. 지금까지 아주 부러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성을 좀 찾아가면서 하락의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치를 또 하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주분들에게 지금 손절하시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러겠다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돈이 생길 때마다 차곡차곡 사모으시는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이걸 무슨 테마주나 무슨 잡주들 아니면 세력들 달라들어서 며칠 사이에 상한가 몇 번 치고 순식간에 더블 만들고 하는 그런 종목에 투자하거나 그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과는 조금 기본적인 투자 철학이나 성향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이 모건 스탠리 그 이름은 참 이름값을 좀 해야 되는데 슬라이드 보내드린 리포트가 저거 아니에요. 메모리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메모리 분야에 작은 첫 제목 자체가 그러네요. More risks than reward입니다. More risk.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예요. 보상보다. 그런 얘기고 거의 사이클의 끝물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아래쪽에 같이 함께 제시한 이 그래픽이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모건 스탠리만큼이나 리포트 가지고 장난 많이 치는 골드만삭스이긴 합니다만 이 둘이 나름대로 쟁쟁하다는 이 IB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 보십시오.
모건 스탠리 이번에는 뭐 9만 8천에서 8만 9천으로 삼성전자 낮췄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뭐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보다도 한참 밑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거의 반토막 쳐버렸죠. 15만 얼마에서 지금 8만 원으로 떨어뜨린 그런 상황인데 의외로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10만 원 저기 잘 뭐 그거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저렇게 뭐 높은 가격을 다 제시하면서 별 차이 없다라고 하는데 모건 스탠리도 뭐 거의 저처럼 욕먹는 기관입니다. 인디안 기후제 드리는 쪽이다. 인디안 기후제 아시잖아요. 기후제 시작해서 비 내릴 때까지 계속 기후제 드리는 거. 그런데 이번엔 뭐 쟤들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내용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디램 가격 한 5% 빠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우선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이나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 측에서 이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를 갖다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건 지금 공격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 이 모건 스탠리 뭐 많은 어떤 그 과거에 무슨 뭐 원자재 슈퍼사이클도 끝물에 숟가락 얹었다가 딱 꺾일 무렵에 리포트 나온 적이 있었고 2017년에도 무슨 뭐 한번 이 리포트 내서 삼성전자 주가 한 5% 빠뜨린 적도 있고 합니다만 그 이후 흐름을 보자면은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시장에서는 공격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자 우선 삼성전자 먼저 한번 보시죠. 이거는 오늘 차트가 아니고 지난 주말 연휴 맞기 전에 차트인데 11월 초부터 해서 금년 1월 11일까지 9만전자 갈 때까지의 저랠리만으로도 73%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이 무거운 종목도 저런 수익률을 내네요. 거의 한 2달 조금 된 기간 동안에. 그러나 그 이후 지금 지난 주말까지 23% 빠졌고 오늘은 더 안 밀리는데 특히 먼슬리 차트 보시면은 1월 달에 저 월간 차트에서 1월 달에 저 윗골이 달리는 거 보십시오. 뭐 종목이든 지수든 저런 캔들이 나오면은 어쨌거나 저거는 일단 고생 좀 해야 되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위클리 차트 한번 보시죠. 위클리 차트에서 오늘 그럼 삼성전자가 그나마 왜 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차티스트 눈에는 저 작년 팬데믹 때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는 저 우상향하는 추세선 저걸 지금 바로 깰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얘기죠. 바로 깰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고 이 차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 작년 3월 말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뭐 결과론이기도 하지고 또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납득이 되지만 저 때는 매수 세력이 위너입니다. 그럼 금년 1월 초에는 또 거래가 터져버렸는데요. 저 때는 매도 세력이 승자죠. 자 지난 주간에 모건 스탠리 리포트와 더불어서 한번 외국계의 현란한 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서 저렇게 거래가 터졌는데 뭐 개인들이 다 받아냈죠. 일각에서는 그 개인이 진짜 순수한 개인 투자자일까 이런 의심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번에 또 거래량이 터졌는데 궁금합니다. 여기는 회색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결론도 안 났고 지금으로 봐서는 50-50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바이 세력이 윈일 수도 있고 셀 세력이 윈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도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겠죠. 일간 차트 보시면은 지금 삼성이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공격하는 무렵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 공격하는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줄 만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장기 추이도 한번 보시죠. 지금 뭐 일간 차트라고 잘못 제가 보낸 것 같은데 장기 추이입니다. 보시면 심하죠. 2000년대 닷컴 버블 무너질 때 그 당시 고점 대비 지금은 자 그만큼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뭔가 이 정도 그림이 나올 만한 특별한 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없는 지금 현실을 갖다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는데 다만 좀 누가 보더라도 좀 과하다 하는 정도의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공격을 시작한 저 친구들의 속 마음을 갖다가 버선 뒤집듯이 볼 수가 없으니까 얘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분노하듯이 뭐 한국 정시를 갖다 AT&T 정도로 여기는 그리고 단기적인 물량 공세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여전한 한국 정시의 어떤 허약한 체력
내공 이걸 갖다가 감안한 공격이라고 봅니다만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모든 증시가 지금 다들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과 기술적 고점 부담을 느끼는 와중에 물가는 오르고 고용도 회복되고 해서 연준이 이제 통화정책에 뭔가 변화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제정세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지금 뭐 어제 오늘 매체마다 뭐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갖다가 전하고 있는데 옛날 4.20 보는 느낌이네요. 비행기에 매달려 가다가 이륙하는 비행기에 매달려가는 그 사람들 참 처절한 모습인데요. 자, 뭐 이런 것들 등등으로 보자면은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작년 3월 이후 늘 통해왔던 많이 밀리면 사면 된다, 쭉쭉 하면 된다는 어떤 저가 매수 전략이 이번에도 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한번 확인하자라고 자신 없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나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글로벌 정세도 복잡한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또 수급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지금 환율,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진정될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지금 뭐 전화에 약간 소음이 섞일지도 모르겠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암동까지 가다가 도저히 길이 막혀서 지금 차를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늘인데도 너무 더워서 지금 막 에어컨을 켰습니다. 자, 환율. 우선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환율이 오르면 아마 우리나라 수출업체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겁니다. 수출 대금으로 받는 달러를 갖다가 원화로 환전하면은 불과 얼마 전에 뭐 1120 이런 거보다 지금 1170, 80이면은 그 환차익만 해도 얼마일까요? 과거에는 뭐 일반적으로 환율을 갖고 얘기할 때 원화 약세, 환율 상승, 이꼬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개선, 뭐 증시의 플러스 요인. 자, 뭐 말은 되는데 이 시장이란 곳은 말이죠. 수학 문제 풀듯이 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정해진 답이 없는 곳 아닙니까? 또 그때그때 다르고요. 거기다가 이런 거죠. 장이 좋을 때는 환율 오르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수출업체들의 실적 개선, 채산성 개선, 뭐 환차익 기대. 장이 나쁘면은 야 이거 빠져나가냐 외국인들이? 주식 팔았던 돈 그냥 묶어뒀다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니고 이거 들고 나가냐? 이런 생각. 심지어 테이퍼링이 신흥국에 좋다는 쪽과 신흥국에 나쁘다 쪽이 막 갈립니다. 이 매체에 이 사람은 좋다 그러고 신흥국에 저쪽 딴 데 채널 보면은 이제 신흥국은 죽는다 이러기도 합니다.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거죠. 이 답 없는 곳입니다, 시장은. 자, 너무 급해요. 달러원 일간 차트에서 지금 이것도 오늘 시세를 갖다가 반영하지 못한 지난 주말 차트인데 우선 200일선을 넘었을 때 제가 그때 방송에서 드린 말씀 이 시장에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꾸 환율이 위로 튀려고 하는 이 흐름을 어쨌거나 찝찝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지지난주 한 2주 전이었죠. 중국 증시 막 흔들리고 할 때 그때 환율이 또 1170원대를 1160원을 막 트라이하고 하다가 한번 엎어졌습니다. 중국 증시 안정되고 위안화가 또 살짝 강세로 또 하향 안정되는 상황에서 그때 그건 이른바 롱스탑이에요. 중국 상황 어지럽고 하니까 역내 역의 딜러들이 야 이거 환율 오는 거야 해서 한번 샀다가 엎어졌지만 그런데 그 엎어졌을 때 오른쪽 끝부분입니다. 많이 밀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래쪽에 탄탄하게 매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하에서 그렇다면 지금은 주간 차트 한번 보시죠. 주간 차트 보시면은 이것도 지난 주말 차트입니다. 오늘은 이미 뭐 70 얼마로 훅 올라왔습니다만 일단 돌았으면은 일단 나침반을 끄집어내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쪽 길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알고 가야 됩니다. 한번 펼쳐보니 지금 1162원 초반대를 갖다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악소리 한번 못 내고 열려버렸어요. 그렇다면 작년 1297원, 1296원인가요? 네, 1296원. 팬데믹 때 그 패닉 상황 하에서 그냥 치고 올라갔던 그 레벨과 1080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봤던 두 번 찍었던 레벨, 저 낙폭에 대해서 지금 돌려 세우고 있는 중인데 어디까지를 갖다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타겟은요, 즉 그동안 낙폭의 절반 88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또 열어둬야 되는 것이고 88원, 90원에서 안 멈추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뭐 1200원대 한 1210원, 13원까지도 염두는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글쎄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게 N1 차트 한번 보시죠. N1 차트 보시면은 이거는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자, 위클리 차트에 지난주에 주봉이 확 올랐으면서 우리 원화가 많이 약해진 거죠. 100엔당 1030원대에서 살 수 있던 걸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07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오늘은 더 올라왔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데일리 차트 보시면은 지금 저런 식으로 콱콱콱 치솟고 있습니다. N뿐만이 아닙니다. 유로원 환율을 보더라도 위안원 환율을 보더라도 즉 거의 달러뿐만이 아닌 모든 통화에 대해서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헤지펀드를 비롯한 외국 자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공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칫 셀코리아로 이어지기 위한 어떤 전조 단계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깥이 별탈 없이 넘어가고 있고 미국의 테이퍼링 선언이나 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면역력이 생겼고 잘 견뎌내는 모습을 보이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에 대한 외환 시장과 증시를 갖다가 엮어서 공격하는 이것이 이러다 말겠습니다만 바깥까지 이제 꼬여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민하기도 한 우리 한국 코스피와 서울 외환 시장이 그런 어떤 글로벌 혼란상이 시작되기 전에 조금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한번 움직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기 뭐 떨어지는 칼날을 갖다가 두 손으로 다 받을 건 아닙니다. 받고 싶다면은 나눠서 받으셔야 되고 조심스럽게 조금씩 받으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무슨 작년 3월 팬데믹 당시에 저점에서 내 인생 걸지 못했던 거 후회하셨던 것처럼 후회하셨다가 이번에 이걸 갖다 기회라고 보시는 것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